부터 11월 맞죠? 몇 번? 33번. 자, when it comes to 이렇게 하면 아직까지 모르면 안 돼. 뭐에 관해서 클라이밋 기후들과 관련해서 어디에서의 기후? 인테리어면 내부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지역들에서의 기후들과 관련해서 뭐의 내부 지역들이죠? 컨티넌트니까 대륙이죠. 대륙의 내부 지역들, 그러니까 내륙 지역이라고 하죠. 바다하고 접하는 면이 없는 이 내륙 지역의 기후들과 관련해서 산들은 뭐를 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군요. 그러니까 과학 설명문이 아마 나오는 것 같고 뭔가 이 글에서 얘기하는 내륙 지역의 기후와 관련해서 산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근데 이거를 찾으라는 건데. 이것의 한 훌륭한 예는 뭐 산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이것이겠죠 아마. 자, 이것의 한 가지 훌륭한 예는 보여질 수 있어. 이 서부 해안을 따라 미국의 서부 해안을 따라 보여질 수 있다. 공기가 움직이는 뭘로부터 어디로 태평양으로부터 육지로 움직이는 공기가 보통은 가진다. A great deal of 하면 많은이죠. 보통은 많은 습기를 가진다. 그 안에. 보통 이런 일이 나오면 그냥 뭐 그냥 상식으로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녹색바람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초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니네가 몇 살? 18? 그 2살 빠야 되잖아. 한 살 줘. 아무튼 아니, 왜 이렇게 기억이 없는지 모르겠어. 아니 초딩 대표 요새 아이고 기억이 나. 바다가 있어. 여기 육지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산이 있어. 내륙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디야? 이제 이쪽의 기후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뒤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태평양에서, 그러니까 바다 쪽에서 지금 육지 쪽으로 오는 공기가라고 했거든요. 보통 바다에서 오는 공기는 어때요? 습하죠. 시원하고 습하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가다가 뭐를 만나? 산을 만나면 이렇게 타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습기가 무겁잖아. 산으로 올라가기에는. 어떻게 써? 구름들이 여기서 자꾸 부딪혀요. 부딪히니까 물방울은 점점 더 커지고. 그럼 어떻게 돼?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비를 다 쏟아요. 여기서. 그럼 가벼워진 공기. 가볍고 그 다음에 산과의 마찰 때문에 무거워지고 이제 공기는 습기는 다 털어버렸으니까 따뜻해지. 그러니까 고온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 습기가 없는 건조. 그렇죠? 고온 건조한 바람만 저기를 타고 넘어가게 돼 있어요. 뭐 이런 얘기. 우리나라에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안에서 이렇게 내륙 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동해안 강원도 쪽에 무슨 산맥이 있어? 태백산맥이 있죠. 우리나라의 산맥 중에서는 가장 험준하다고 알려진 태백산맥이. 이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영동 지방과 영서 지방의 기후가 많이 다른 이유가 바로 이 태백산맥 때문이에요. 그래서 태백산맥에서 이걸 막아버리니까 고온 건조한 이렇게 바람이 타고 있다. 그래서 태백산맥의 반대쪽에서는 고랭지 채소 농업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초등학교 다 배우는 거 사실. 아무튼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뭐 내륙 지역의 기후, 산들이 무슨 역할을 해?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다에서 불어오는 공기가 어떻다? 많은 습기를 가지고 있다. 꺼내놓으면 사람들이 아마 이 습기를 없앤다. 뭐 이제 아마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되지 않겠때 이러한 humid air 뭐예요? 이러한 습한 공기가 움직일 때 그 육지를 가로질러 움직일 때 그놈은 만나 코스 레인지 마운틴스라는 산맥을 만나게 되죠. 미국 서부의 지금 예시잖아요, 지금. 얘네는 이제 이 산맥을 만나게 돼요. 그럼 이제 때 공기가 moves up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산을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산을 타고 올라가고 그리고 그 산을 넘어서 움직일 때 그것은 시작한다. begins to cool. 시원해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것이 초래한다. 뭐를 초래한다? 이것들 뭐야? 강수를 초래한다. 어디에? on the windward side에. world는 어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windward라고 하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 면에서. 그러니까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오잖아. 산에 windward side가 있고 그 반대쪽 사이드 여기에서 비를 쏟아낸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찾아내면 되겠죠. 그러면 산들은 뭐 하냐? 여기 있네요. 수행한다. 큰 역할을 멈추는데 습기의 흐름을 멈추는데 큰 역할을 한다. 습기가 이 산 때문에 막힌다. 다음 34번. 자, 한 가지 어떤 예시? 생생한 예시. 뭐의 한 가지 생생한 예시냐?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지의 생생한 예시가 주어진다. 이 사람에 의해서 그의 책 이거에서. 그럼 또 이제 뭐 이 밑에 부분 읽고 이 사람 책에서 주어진다고 하는 그 예시라는 게 뭐냐? 자, 그는 말해 그 이야기를 한 데이케어 센터에 관한 이야기를 말해요. 데이케어 센터면 이제 어린이집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데이는 이제 날이라기보다 하루라기보다는 낮이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낮에 돌봐주는 곳 이런 뜻이에요. 뭐 어린이집, 뭐 유치원 이런 거 다 통합해서 데이케어라고 얘기합니다. 이 데이케어 센터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말을 해.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결정했던 파인하기로 결정했던 부모님들을 파인하기로 결정했던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일단 문법적으로는. 왜냐하면 훌륭한 부모님들에게 결정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파인하기로 부모님들을 하고 어떤 부모님들이냐? arrived late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지각한 부모들한테 파인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fine의 뜻이 당연히 이제 중학교 때부터 알던 뜻은 좋은 거고, good, 그렇죠? 네.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두 가지 뜻이 더 있죠. 하나는 아주 미세한이라는 뜻이 있고요, fine. 또 하나는 지금 나오는 뜻 뭐냐? 벌금 내지는 벌금을 부과하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어린이집은 부모들한테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알겠죠? 어떤 부모들한테? 지각한 부모들한테. 뭐 하는데 지각했어? 픽업하는데. 자기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데 지각했던 부모들한테. 어린이집 끝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데리러 와야 되는데 여기에 지각한 부모들한테. 자, 왜 했냐? 희망 속에서 했어. 희망 속에서. 그대로 해석하는 거야. 희망 속에서. 명사 다음에 대해서 무조건 꾸며. 어떤 희망 속에서 이런 걸 결정한 거야? 이것이 막아줄 것을 희망하면서 그들을 뭘로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부터 막아줄 것을 희망하면서. 이건 뭐야 그러면? 벌금 물리는 거. 그 다음에 그들은 누구야? 지각한 부모들. 그렇게 하는 건 뭐야? 지각하는 거. 알겠죠? 네. 요렇게 하는 것으로부터 막아줄 거라는 희망 속에서 이렇게 했다고. 됐어?
사실 그 정확한 반대가 발생했다. 그러면 뭔 말이에요? 그런 희망으로 이걸 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 근데 그냥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라 했어요? 그냥 아퍼짓도 아니고 또 더 이그젝트 아퍼짓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각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확한 반대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지각이 더 늘었다는 얘기로 지금 받아들여야 되고, 아니 지각이 뭐 안 줄면 안 줄었지 뭐 더 늘 건 뭐냐, 지금 이제 우린 이런 약간의 궁금증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임포지션 부과 벌금이라고 했죠. 벌금들의 부과 이전에는 부모들이 오히려 지금 뭐 했어?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죄책감을 느꼈다고. 부모들이 미안해했다 이거죠. 뭐에 대해서? 지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뒤에 나올 말은 뭐예요? 벌금을 내니까 지각하는 게 그러면 죄책감이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이를테면 벌금 안 낼 때는 나 때문에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 퇴근도 못하고 너무 미안한데 이랬는데 벌금을 거두니까 뭐야 그냥 내도 냈잖아. 좀 어때? 좀 이런 생각이 아마 든다는 얘기인 것 같죠. 이해돼요? 네. 뒤에 나올 말은 뻔하죠. 그렇게. 그러면 이거를 뭐의 예시라고 할까요? 만약에 여기까지 보고 대충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본다 하면 뭐의 예시야? 깔끔하게 요약해 돈을 냈더니 죄책감이 드는 안 드는? 안 드는. 그러니까 돈 내는 게 어떻게 죄책감을 없애느냐 하우까지 붙이면 그런 거에 훌륭한 예시.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됐어? 있나 찾아보고 없으면 더 읽을 거예요. 알겠죠? 자, 사람들이 put aside 놓는데 옆에다 놓는 거니까 제쳐둔다 이 정도예요. 사람들이 제쳐둘 수 있다. 그들의 이익들을 뭐를 위해서? common good,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 무슨 말이 되냐면 자기 이익을 좀 제쳐준다.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잖아요. 지금 자기 이기심을 좀 내려놓고 공동을 위해서 좀 이렇게 노력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찾는 건 아무래도 좀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바꾸는 거. 기존의 합의를 바꾸는 게 초래할 수 있다? 죄책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죄책감이 오히려 없어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하니까? 그럼 합의 바꿨잖아. 그전에는 뭐 했다가 뭘로 바뀌었어? 벌금 내는 걸로 합의가 바뀌었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죄책감이 오히려 없어졌다 할 판인데 이게 오히려 죄책감을 불렀다 하면 말이 안 맞을 거. 그 다음에 부과하는 게, 벌금을 부과하는 게 compensate for. 너무 중요한 단어죠. 뭐예요? 보상하다. 보상이라는 말을 좋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상하는 건 뭐야? 상쇄시키는 거예요. 상쇄시키는 거. 이를테면 내가 안 좋은 게 100이 났어. 그럼 내가 좋은 거 100으로 이걸 보상하겠어 라는 말은 100으로 똑같이 카운터를 치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보상이라는 말을 좋게만 생각하지 마라. 그럼 벌금을 부과하는 게 상쇄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뭐에 대해서? 깨진 사회적 계약들에 대해서 보상해 줄 수 있다. 이건 어때? 결국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벌금 부과하니까 좋아 나빠? 좋은 거네요. 이거는 벌금을 부과하니까. 깨져버린 사회적 계약이 있는데, 사회적 계약이란 말 그대로 약속 같은 거일 텐데 요거를 오히려 벌금을 부과하는 게 잘 보상해줬다. 지금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겠네. 우리가 예상하는 거면 효과가 있어 없어? 없다. 역효과 났다. 좀 이런 거를 지금 찾고 있는데, 그 다음에 사회적 유대가 불충분할 수 있어. 바꾸는 데는,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데는 불충분할 수 있어. 이거 어때? 반대야 무관한 얘기야? 무관한 얘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 말대로라면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데에는 사회적 유대감만으로는 부족해. 지금 이렇게 들어갔다고. 여기 뭐 사회적인 유대감을 맺었는데 뭐 그 결과가 어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마켓 마인셋이야. 이 지랄을 하니까 여기 또 힘들군요. 자, 마인셋은 사고방식이에요. 네, 마켓이면 뭐야? 시장이잖아요. 시장 사고방식이
바꿀 수 있어. 그리고 undermine 뭐 할 수 있어? 손상시킬 수 있어. 뭐를요? an institution 한 제도를, 한 기관을. 두 가지 때문에 이게 답이 돼야 되겠네요. 마켓이라고 하면 뭐예요? 진짜 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주의적인 뭐 이 정도의 뜻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시장주의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한테 시장주의적 관점이라고 얘기했을 때 떠오르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시장주의적. 떠오르는 게 없구나. 시장주의적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정으로 뭐를 해? 아니면 다 돈으로 치러. 돈으로 치러. 알겠어? 이거예요. 바로 마켓이라는 게 지금 벌금부과하는 게 지금 돈으로 해결하겠다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셋, 돈으로 해결하는 마인드셋, 이게 마켓 마인드셋 이렇게 부를 수 있겠고, 이게 그다음에 어떤 제도를 기관을 변형시킬 수 있다 했는데 그게 언더라인이라는 말이 나와버리니까 손상시킬 수, 변형시키고 손상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변형은 좋은 변형이 아니라 같이 묶어야 되니까 변형시키고 손상시키니까 좀 나쁘게 좀 이거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는 거예요. 답은 5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됐어? 돈으로 해결한다. 이게 뭐야? 마켓 마인드셋이라고. 자, 몇 번? 37. 자, 왜냐하면 우리는 are told야. 뭐야? 말하는 게 아니라 수동이니까 듣기 때문에. 뭐라고 듣기 때문에 더 플래닛 하면 그 행성일 수도 있는데 지구일 수도 있죠. 지구라고 봐요. 이건 지금 만약에 삽입 문장이었으면 앞에 무슨 행성이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그 행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처음이잖아요 지금. 그럼 그 행성은 말이 안 되고 지구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듣기 때문에 뭐라고? 지구가 is doomed. 뭐예요? 죽을 운명. 이 정도로 형용사로 이렇게 해줍니다. 죽을 운명이라는 걸 듣기 때문에 지구는 멸망할 운명이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뭐 이게 무조건 엄청나게 나쁜 말은 아니고 어쨌든 영원에 아니면 끝이 있어. 끝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구 언젠가 멸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죠? 지구는 언젠가는 끝날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do not register 등록하다. 등록하지 않는다. 뭐를? 그 증가하는 숫자를 뭐에? scientific studies 과학적인 연구들의 증가하는 숫자를 어떤 연구들이죠? demonstrating 증명하는 the resilience 뭐를? 회복력을 다른 종들의 회복력을 증명하는 과학적 연구들의 증가하는 숫자를 등록하지 않는다. 뭔 소리요? 지구가 뭔가 언젠가 끝날 운명이라고 들으니까 우리는 점점 많은 숫자의 과학적인 연구들을 등록하지 않는다. 다른 종들의 회복력을 증명하는 이거를 약간은 이 말을 조금 확장해서 아마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받아들인다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여러분들 뭐라고 보통 들어? 지구가 영원 불멸하다? 아니다 라고 듣고 있으니까 뭐 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아. 뭐를? 다른 종들의 회복력을 증명하는 점점 많아지는 숫자의 과학적인 연구들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이 정도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해석이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이 될 거냐면 생각을 해보라고. 이제 이 해석이 맞다는 전제야. 이게 뭔 말인지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어 해석을 잘 하더라도 이런 이제 속뜻 밝히기를 잘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천일문을 하는 거기도 한데, 그게 안 되면 계속해서 특정 수준 이상의 문제를 못 맞춰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게 영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문제가, 말을 이해하고 글을 이해하는 문제니까. 그럼 이 말이면 뭔 말이냐면, 약간 우리는 이게 일종의 좀 선입견 혹은 고정관념 같은 게 우리는 이미 껴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현대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지구 어때? 잘 돼가고 있어? 망해가고 있어? 망해가고 있다고 맨날 듣잖아요. 지구가 지금 큰일 났다. 그리고 지금 환경적으로 큰일 났다. 맨날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 뭔가 우리한테는 고정관념이 이미 생겨 있는 거지. 다른 종들이 죽어가고 있어? 아니면 살아가고 있어? 죽어가고 있을 것 같은 고정관념이 드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그 반대를 말하는 연구들에는 뭐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대.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뭔가 어떤 종들은 우리는 전체적으로 지구가 지금 망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종들이 이렇게 막 멸종 위기에 처했는데 다시 요즘에 살아나고 있어요 라는 연구를 딱 봤을 때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예를 들어 기후에 의해 이끌어지는 디스터번스들이, 어떤 방해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세계의 해안의 해양 생태계들에 더 빈번하게, 그리고 with greater intensity, 뭐를 가지고 더 큰 강도를 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뭔 내용이에요? 그러면 둠드의 내용이죠. 둠드의 내용. 이해돼? 뭔 말하는지? 그럼 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지금 이 부분의 내용이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야기를 시작만 해놨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직 안 나왔다고. 베이스가 이해가 되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는 우리가 맨날 듣는 얘기가 지구가 망해간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다른 종들이 뭔가 막 잘 회복하고 있어요 라는 걸 우리는 잘 못 받아들인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얘기는 지구가 망해가고 있다는 얘기만 나왔잖아요. 지금. 알겠어? 그러니까 저 다음에 이어질 말은 뭐를 이어받아요? 근데 말이지. 근데 사실 잘 살아가고 있는 종도 있고 뭐 다시 살아나고 있는 종도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야 될 거라 이 말이야. 알겠어? 자, B부터 가요. 자, 한 지역에서 또 예를 들어 이 서부 호주 서부의 한 지역에서 예를 들면 최대 90%가 뭐에, 이거 살아있는이라고 했죠. 형용사. 살아있는 코럴이면 산호초. 살아있는 산호초의 최대 90%가 was lost, 손실됐다. 어땠을 때? 해양 물의 온도들이 올랐을 때, 초래하면서 것을 과학자들이 부르는 것, 이 산호초의 블리칭이라고 부르는 것. 블리칭 안 나왔네요. 뭐 좋은 건 아니겠죠. 전문 용어니까 그냥 그대로 가고. 코럴 블리칭이라고 과학자들이 부르는 것을 초래하면서. 그러나 어떤 구역들에서는 the reef surface, 이것도 산호예요. 이 산호초 표면의 어떤 구역들에서는 44%가, 그 산호들의 44%가 회복했다. within 12 years, 12년 안에 회복했다. 예상했던 말이 드디어 나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봐, 이 예를 들어 다음에 이 앞에 뭔 얘기 나왔어? 이 기후 변화로 인한 어떤 방해들이 지금 세계의 해안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에 대해 또 다시 예를 들어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해안 생태계가 지금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냐, 산호초들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지금 해수 온도가 올라가서 망하고 있다. 그러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러나가 나오면서 위쪽에 내가 예상했던, 하지만 뭐도 하고 있어? 하지만 이 종들, 다른 종들이 나름 회복도 잘하고 있어 라는 얘기가 이렇게 하면 나올 수도 있죠. 지금 알겠어? 그러니까 B번이 1번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하면 뒤에 얘기만 잘 연결되면 되지. 자, C번으로 가볼게요. 이는 글로벌 프로블럼이다. 세계적인 문제다. 어떤 요구하는 긴급한 행동을 요구하는 이러면 또 다시 뭔가 좀 지구가 망해가고 있다. 좀 이런 쪽의 얘기가 좀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나 디테일드 된 것처럼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에 2017년 논문에 이 바이오사이언스의 2017년 페이퍼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듯이 있어. 또한 예시들도 있어. 어떤 예시들? 해양 생태계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회복력을 뭐에 대해서 이 액큐트하면 뭐라고 하죠? 만성, 급한 거. 이 급성 기후 이벤트들에 대한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는 예시들도 또한 있어. 이러면 이제 좀 얘기가 다르죠. 요거를 지금 살려주려면 B 다음에는 못 붙잖아요, 지금 C가. 그렇죠? 왜냐하면 B의 마지막에서 그러나 하고 잘 살아나로 했는데 여기에서 이거 지금 큰 문제야 이렇게 하면 이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C를 만약에 1번으로 놓으면 이것은 큰 문제야, 지구적인 문제야 하면 요거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게 큰 문제야 하고 근데 회복되는 애들이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사라져가고 있지만 뭐에 한 구역에서는 회복하고 있거든. 이렇게 하면 이 예를 들어는 C에 대한 예시로 보면 딱 연결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C가 먼저고 B가 그 다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A가 이제 C가 1번인 게 좀 되게 당연해 보이죠? 그럼 A가 여기냐 이제 이 정도를 판단을 하면 되겠구만. 자, A를 보죠. 마찬가지로 켈프 포레스트들도 켈프가 뭐예요? 해초의 일종이라네요. 이 해초 숲들도 해멀드니까 뭐야? 망치로 얻어맞은 뭐에 의해서 강력한 엘니뇨의 수온 증가들에 의해서 망치로 두들겨 맞은 이 해초 숲들이 회복했다. 5년 안에. 그럼 이거 어디로 붙어야 돼? 마찬가지로 보이죠? 그럼 이 앞에도 어떤 놈들이 회복했다 이렇게 먼저 나와야 되겠네. 뭐예요? B죠, B. 그러면 A는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맞군요. 그러면 C, B, A 이렇게 되면 되겠다. 다섯 명이, 두 명이 줄을 섰어. 난 망했어. 몇 번? 39. 질문해놓고 졸려고. 39번. 이거 뭐 그대로 빛이라고 봐야 될까요? In full light, 완전한 빛 속에서 시들링이면 이제 묘목이라고 하거든요. 어린 나무들이죠. 이 묘목들은 줄인다. 그 양을, 에너지의 양을 줄인다. 어떤 에너지의 양? 자기들이 allocate 하는, 할당하는. 뭐에다가 할당하는? stem elongation. stem이면 줄기라고 해야 되겠죠. elongation이면 long이에요. long. 줄기 연장. 줄기를 늘리는 데에 할당하는 에너지의 양을 줄인다. 빛이 풀로 들어오면. 그럼 이 말은 풀로 빛이 안 들어오면 줄기 연장으로 쓰는 거죠. 상식이랑 결합해보려고 했더니 그냥 갑시다. 자, 과학자들은 어떤 과학자들? 관찰해왔던 뭐를? 식물들이 뭐하는 걸? 성장하는 걸 관찰해왔던. 근데 어디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성장하는 걸 관찰해왔던 과학자들이 have found, 발견해왔어요. 뭐라는 걸? 그놈들이 엄청나게 다르구나. 뭐에 있어서? 겉모습, 형태, 그리고 기능에 있어서 뭐랑은 다르구나.
그놈들이랑은 다르구나. grown, 재배된, 빛 속에서 재배된 놈들이랑은 엄청 다르구나 라는 걸 발견했답니다. 이는 사실이요. 심지어 어떤 때에도 그 식물들이 다른 빛 조건들 속에 있는 식물들이 유전적으로 동일할 때조차도 이는 사실이야. 그리고 are grown, 재배될 때조차도 사실이야. 뭐 아래에서 재배될 때?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재배될 때. 뭐에? 온도, 물, 그리고 영양 수준의 동일한 조건들 아래에서 재배될 때도 이는 심지어 사실이다. 만약에 이제 1번 속에 다른 것들이 안 들어가도 지금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 되는 거야? 빛 속에서 자란 애랑 어둠 속에서 자란 애랑은 많이 다르더라 라고 얘기했고, 이게 맞아. 둘이 다른 게 맞아. 근데 심지어 어떤 때에도 식물들 중에서 이제 빛과 어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빛을 받긴 받아도 다른 빛을 받는 애들 한테도 이게 사실이다. 뭐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한 건 아예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자란 애랑 빛 속에서 자란 애는 달라. 근데 이 다른 게 사실인데 어떨 때에도 빛을 받긴 받더라도 좀 다른 빛 속에 있는 애들이 다른 것들이 다 똑같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유전적으로 똑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은 다 똑같다고 해도 빛 조건이 다르면 지금 뭔가 달라진다라는 게 사실이다 이거죠. 그 묘목들은 재배되는 어둠 속에서 재배되는 묘목들은 제한한다. 이제 비슷한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양을, 에너지의 양을 가는 기관들로 가는, 어떤 기관들? 기능하지 않는 완전한 용량으로, 어둠 속에서 완전한 용량으로 기능하지 않는 그런 기관들로 가는 에너지의 양을 제한한다. 어둠 속에서 재배되는 묘목들은 like 뭐와 같은? 코티레돈과 뿌리와 같은. 코티레돈은 뭐예요? 떡잎이라면 떡잎과 뿌리와 같은. 그러니까 떡잎과 뿌리 같은 놈들은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 풀 용량으로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기관들인데, 요놈들한테 가는 에너지를 어둠 속에서 키워지는 묘목들은 요놈들한테 가는 에너지는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이 문장 자체가 이해 못할 문장은 아닌 것 같아요. 애초에 지가 어둠 속에 있어. 근데 빛을 받아야 풀로 기능하는 기관들한테는 에너지를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낸다 이거지. 왜냐하면 가봐야 지금 어떨 거예요? 지가 어둠 속에 있으니까. 빛에서만 풀로 기능할 수 있는 기관이라면 지가 어둠 속에 있으니까 보내봐야 에너지는 쓸모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될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그리고 그 대신에 시작해. 연장을 시작해. 그 묘목 줄기의 연장을 시작해. 뭐 하기 위해서? propel, 밀어내기 위해서. 뭐를 밀어내기 위해서? 그 식물을 out of darkness, 어둠 바깥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됐네요. 결국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자라나는 애들은 생각해봐야 돼. 얘네들도 식물이라는 게 결국 빛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연의 상태를 생각해보라고. 막 이미 다 자란 막 높은 나무들이 있어. 그럼 이 작은 놈은 이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거야? 빛을 못 받잖아요. 만약에 빽빽한 숲이라고 하면. 그럼 얘네들은 빛을 못 받으면 딴 데 쓸 에너지를 뭐 한다는 거야? 줄기 연장에 쓰게 된다 이거야. 그러면 지가 길어져서 뭐 하게 될 거야? 결국 빛을 받을 수 있는 곳까지 높이 높이 올라가야 살 수 있다는 걸 지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얘기였는데. 그럼 이제 여기하고 반대 케이스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둠 속에서 자라는 놈들 오히려 줄기를 쭉쭉 늘리려고 하는데, 그럼 빛 속에서 자라는 애들 이럴 필요 있어 없어? 없다 이거지. 그럼 뭐 하는데 차라리 쓰겠어? 열매 맺고 빨리 번식하는데 빨리 쓰겠네요. 그렇죠? 이런 얘기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그 에너지는
향해집니다. 팽창시키는데 이파리를 끝났죠? 왜? 여기 지금 에너지 딴 데 쓴다잖아. 딴 데가 이게 지금 이파리 늘리는데 쓰겠다는 거잖아. 줄기 연장에 안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바로 앞 문장은 줄기 연장에다 쓰는 경우를 얘기를 했으니까, 알겠죠? 말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3번에 나? 몇 번? 5. 있다. 한 팽배에 있다는 게 뭐예요? 널리 퍼져 있다는 뜻이에요. 한 팽배한 생각이 하나 있어요. 어디에? 서양 문명에. 뭔 생각? 인간들이 본질적으로는 합리적이다. 그 다음에 아주 능수능란하게 뭐 한다? 분류한다. 팩트를 뭘로부터? 허구로부터. 그리고 궁극적으로 도달한다. 어디에? timeless truth. timeless 하면 영원 불멸입니다. 시간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니까. 영원 불멸의 진리들. 세계에 대한. 그러면 서양 문화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성에 대한 뭐가 있어? 신뢰가 좀 자리하고 있다. 이거죠.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도. 그러니까 그래야 좀 이해가 빠르지. 그러니까 서양은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좀 뭐랄까요? 인간의 이성에 대한 확신 같은 것들이 늘 있었고, 동양은 어때요? 반면에 좀 더 자연 친화적인 이 대자연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가 좀 이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왔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차이가 가면 갈수록 뭐를 만들었어요? 지금의 우리 이런 자연을 다 들어오고 개발하고 하는 이런 방식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서양 방식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인간 중심적으로. 그렇죠? 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시작점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양 문화에는 뭐가 있다? 인간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뭔가 팩트와 픽션을 구별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진리를 잘 도달할 수 있는 이런 존재다라는 그런 팽배에 있는 생각이 있어. 인간의 이성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자, 이러한 생각의 라인은 주장한다. 홀드 댓 하면 뭐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할 거야. 뭐라고 주장하냐? 인간들이 따른다고. 규칙을, 논리의 규칙을 따른다. 그리고 계산한다. 확률을 정확하게. 그리고 결정을 만들어 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결정을 만드는데 어떤 결정? 완벽하게 정보가 잘 갖춰진 결정. 뭐에 의해서?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에 의해서. 그럼 1번은 어때요? 앞문장하고 흐름 그대로 이어받고 있죠 지금. 인간의 이성이 이렇게 뛰어나다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아하, 근데 역으로 실패들은 만드는데 실패, 효과적이고 잘 정보가 갖춰진 결정들을 만드는 데에 대한 실패들은 종종 여겨진다. 뭐 때문으로? 실패 때문으로. 인간의 추론의 실패 때문으로 초래되는 리절트 프롬이니까, 예를 들면 초래되는 뭘로부터? 심리적 장애 혹은 인지적 편향의 실패 때문으로 여겨진다. 일단은 지금 여기 보기에 이거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해요. 역으로라고 했으니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역으로라는 연결어가 없으면 모를까. 일단 역으로니까 그냥 원래 내용 자체가 뭐 거꾸로 또 역으로 해서 나올 수도 있죠. 연결어가 있으니까. 근데 뒷문장을 확인을 했을 때 요 새끼하고 잘 따라가는지 아니면 요거하고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따져봐야 돼요. 알겠죠? 한 번 뒤에 보면 이러한 그림 속에서 뭐인지, 우리가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는 드러난다. 문제인 걸로. 뭐의 문제? 뭐인지의 문제인 걸로.
이 개별 인간들이 합리적이고 똑똑한 지의 문제인 것으로 드러난다. 이런 그림 속에서는 약간 좀 애매하게 만들어놨어. 또 하나 또 볼게요. 자, 우리의 능력은 합리적 결정을 만들 우리의 능력은 have to do with 뭐와 관련이 있다. 모르면 해석 안 돼. 이거 뭐와 관련이 있다. 근데 뭐니까 더 관련이 있다. 우리의 사회적 상호작용들과 더 관련이 있다. 뭐보다는 우리의 개별 심리보다는 우리의 사회적 상호작용들과 더 관련이 있다. 계속 갈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원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 향상시키는 데에 개별적인 인간의 추론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답 찾기는 좀 쉽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좀 깊게 파악하려면 여러분 입장에서 그게 뭔 얘기하는 거야 싶긴 한데 일단 전부 다 뭔가 인간의 어떤 이성에 대한 제대로 작용하냐 제대로 작용 못하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4번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사회적 상호작용이랑 더 많은 관련이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예 좀 쓸데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분야 얘기를. 그럼 요걸 빼고 말을 조금만 좀 이해를 해본다 하면 빼고 이해를 해보면 이게 좀 요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여기서부터 1번까지는 인간은 뭔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뭐 때문에? 도달 가능. 뭐 때문에? 이성 때문에. 근데 이제 역으로 뭐 하는 경우도 있어?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 역으로. 이게 뭐 때문이라고 그랬냐? 뭔가 지금 여기 뭘로 인해 초래되는 뭔가 편향성이나 아니면 뭔가 심리적인 장애 때문에 실패하기도 해. 근데 이런 식으로 본다면 결국 우리가 실패하냐 성공하냐 하는 건 뭐 때문인 걸로 드러나는 거야? 그 개인이 장애가 있냐 없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종 전체는 뭐 할 능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종 전체는 이성을 이용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종인데 가끔가다 뭔가 심리 장애가 있다든지 어떤 편향이 있다든지 요런 개인들은 실패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결국 좋은 선택을 내리냐 안 내리냐는 인간이라는 종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 개인이기 때문이에요. 그 개인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빼고 이제 5번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 개별적인 나만의 어떤 개별적인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가끔 보면 이게 조금 나도 이렇게 3학년 거를 많이 풀다 보면 좀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 중학교 3학년들을 내신 대비를 해줘야 될 때가 있거든. 근데 여기서야 내가 그럴 필요가 없지만 작년 뭐 이렇게 G1 항공 같은 게 있을 때는 매년 중3들을 2학기 때 올려주잖아요. 올려줄 때 2학기 내신을 막 내가 해줘야 될 때가 있다고. 그럴 때가 사실 제일 싫거든. 그러니까 고등 차원의 문법은 되게 좀 굵직굵직하면서 진짜 이게 막 중요한 부분을 탁탁탁 쳐주면 되는데 중학교 문법은 진짜 막
짜증나게 막 세부적으로 약간 좀 잘못된 걸 가르치는 경우도 있구만. 그런 게 고등학교에서는 막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게 중학교에서 나오는 게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좀 짜증나는 거. 2학년 문제가 좀 가끔 좀 이럴 때가 있어. 3학년 거보다 내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짜증날 때가 있어. 약간 명확하지 않다. 좀 3학년 거에서. 지금 여기도 오니까 어씨 해서 내가 아씨 하다가 4번 가세야 되고 답을 냈잖아요. 그렇죠? 2번 3번 의심을 하다가 좀 이럴 수 있어요. 그냥 쉬고 쉬었다 해.
이게 주어가 돼야 되겠네요. 만드는 것은 그 결정을 뭐에 대해서 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근데 이게 지금 또 투부정사가 들어왔단 말이죠. 우리가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여기다 whether to do 이런 식으로 붙이면 그대로 얘의 뜻을 붙여 할 것인지 이렇게. 그러면 공부할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결정을 만드는 것 이렇게 됐죠. 해외에서 공부할 건지 아닌지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should be taken 수동이에요. 행해져야만 한다. 뭐와 함께? with care 조심스러움과 함께 행해져야만 한다. 그러니까 해외 유학을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결정은 당연히 신중하게 내려야 되겠죠. 근데 이거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했겠지. 네. 레벨 3로 있다가 지금 레벨 2로 지금 통합했잖아요. 먼저 나가다가 지금 이쪽으로. 담담담담담담담. 음. 31번. 자, 만약에 네가 확신하지 못하면 뭐에 대해서 네가 원하는 것,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면 그것은 쉬울 수 있다. 그러면 가주어라고 해야 되겠네요. 진주어라고 하고 빠지는 게 쉬울 수 있다. 어디 속으로? 그 덫 속으로. 뭐의 덫? 추구하는 것의 덫. 뭐를 추구하는 것? 그 목표들을. 누구의 목표? 타인들의 목표들을 추구하는 것의 덫 속으로 빠지는 것이 쉬울 수 있다. 여기까지만 봐도 네가 지금 뭘 하고 싶은지를 잘 모르면 그러면 남의 목표를 추구하는 그런 덫에 빠지게 되기가 쉽다. 여러분도 뭐 공부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나는 운동선수가 무조건 꿈이야. 나 무조건 운동선수 할 거야. 하면 공부 때려쳐 운동해야지.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부모님의 뜻대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목표대로 지금 공부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목표가 불확실하면 결국 남의 목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남의 목표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방해할 수 있다. 너의 노력을. 무슨 노력이죠? 만들려는 노력. 현명한 결정을 만들려는 노력을. 그리고 성취하려는 노력을. 뭐를? 네가 원하는 것을 삶 속에서. 그렇죠? 남의 목표를 쫓다 보면 내가 내 나름의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게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개념, 평등, 현대 근대적인 개념, 평등의 근대적 개념은 기반한다. 레더 댄일 때에는 뭐라기보다 이렇게 하지만 혼자 있을 때에는 그냥 very 이렇게 하세요. 한 매우 복잡한 아이디어에 기반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 모두가 여기서 이제 컴마 들어가고 여기 컴마 들어가니까 이제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잡혀 있는데 우리 모두가 가진다는 거. 근데 우리 모두라는 게 누구냐? 계층을 가로질러 계층, 성별 혹은 문화 차이를 가로질러 우리 모두가 즉 어떤 계층이든 어떤 성별이든 어느 문화권에 살든 모든 사람이
가진다. 원칙적으로 그럼 이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뭐를? 능력을. 뭐 할 능력을? reflect on. upon하고 on은 똑같아요. reflect on이면 뭐에 대해 숙고 반성한다. 우리 자신의 생각들과 행동들에 대해서 반성할 능력을 원칙상으로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게 투부정사니까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겠네. 뭐 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끌고 결정 지을 능력을 가지고 있다. 뭐를? 우리 자신의 삶. 이게 평등의 근대적 개념이다. 뭐 지경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말 자체가 또 이런 말이 복잡하니까 어려운 말이라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지. 일단은 평등이니까 성별, 문화 차이, 계층, 돈 많냐 적냐 이런 거 다 떠나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게 평등이겠죠. 다 똑같이 뭐를 가지고 있냐? 원칙적으로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거지. 그렇게 보는 게 평등의 개념이에요. 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야? 자기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기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이거를 생각하고 결정 지을 수 있는 능력은 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평등의 개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안 보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봐봐. 근대 이후로 이제 계급이라는 게 사라지고 평등한 세상이 왔어. 그러면 평등이라는 게 없던 계급제가 있던 시대 무슨 생각했어 사람들이? 누군가가 누군가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야. 왜? 니네는 미개해서 너네는 냅두면 너네가 스스로 못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배해줘야 돼. 이런 식의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누군가를 지배를 했었던 거예요.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먼저 자리 잡혀야 평등이라는 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왜 귀족이든 평민이든 천민으로 노예로 태어나든 인간은 다 기본적으로 뇌가 있고 자기 자신의 삶이 어떤 게 좋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럼 누가 누구를 지배하면 돼? 안 돼? 안 돼. 다 자기 삶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이게 현대적인 의미의 평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32. 자, 어떤 문화들은 유지해요. 한 암묵적이라는 게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겁니다. 암묵적인 스케줄을 유지해요. 뭐를 위한 스케줄이죠? 그 올바른 시간을 위한 스케줄. 뭐를 할? 많은 중요한 것들을 할 the right time, 이른바 right time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암묵적 스케줄을 유지한다. 이런 말을 보고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런 말을 자꾸 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게 되게 심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를테면 결혼 언제 해야 돼? 지금이야 이제 조금 더 나아지긴 했지만 한 10년 전쯤에 막 해보라고. 여자가 뭐 35살, 36살 이렇게 됐어. 그럼 뭐라고 불러? 노처녀 이제 이런 말로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막 명절 때 가면 막 너 결혼을 도대체 언제 할 거니? 시기가 지났지 않니? 이런 말, 시기가 지났지 않니? 라는 말 자체가 그 결혼을 위한 정해진 때 right time이라는 게 지금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해하겠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대학을 간다고 쳐. 대학을 간다고 치면 원래는 어때야 돼요? 내가 공부할 마음이 없었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별로 더 이상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 그럼 그냥 안 하면 되지. 안 가면 되지. 그런데 내가 33살이 됐어. 근데 공부를 하고 싶어졌어. 그럼 그때 대학을 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가야죠. 1년만 더 늦어져도 재수생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화들은 되게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할 적기, right time 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다. 이런 스케줄을 유지하고 있대. 계속. 알겠죠? 그러면 이 right time을 벗어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압박이 심하다는 뜻이겠죠. 됐어요? 예를 들면 적기, 시작할 연애를 시작할 적기.
야 너는 뭐 이렇게 여자친구 하나 없냐? 30살이 넘어가지고 막 이런 식이라든지. 또 끝낼 대학을 끝낼 대학은 딱 몇 년만 다녀야 돼? 4년만 다녀야 돼. 이런 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살 너의 자신의 집을 한 뭐 30대 후반이야. 넌 집도 하나 못 사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막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가질 뭐 이런 것들. 어떤 문화들은 좀 이런 거에 라이트 타임에 대한 스케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메인테인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사회는 이 스케줄을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소셜 프레셔가 상당히 강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음 35번 넘긴다고 말을 했어야죠. 넘긴다고 말을 했어야죠. 35번 자 신이시여 명령문이에요. 주십시오. 우리에게 우아함을 받아들일 아까도 한번 나왔는데 이걸 잘해야 돼. 고급 해석에서 뭐를이 있어야 되는데 전치사는 그게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끝났는데 명사가 그냥 띡하니 나온다는 거. 그것들을 serenity 고요함과 함께 받아들일 우아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것들이 뭔데? cannot be changed. 바뀔 수 없는 것들. 그냥 딱 있는 그대로 말을 보세요. 바뀔 수 없다. 딱 전제가 돼 있어. 이건 바뀔 수 없는 거야.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팩트가 바뀔 수 있겠어요? 안 바뀌잖아요. 혹은 여러분들이 뭐 삼성 이재용의 자녀로 태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걸 바꿀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런 놈들이 있단 말이지. 되게 우아하지 못하게 추하게 자꾸 이런 놈들이 있다. 아, 왜 나는 부잣집에 못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났어? 왜 나는 부잣집에 안 태어나서 이래? 이렇게 하면 쭉 바뀔 수 없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되게 보기 흉하게 징징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그냥 바뀔 수 없는 거면 뭐야 말 그대로 바뀔 수 없다면 뭐 해야 돼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죠. 어떻게? 기왕 받아들일 거면 뭐하게 추하지 않게 우아하게 받아들여야죠. 알겠어? 고요함을 가지고 평온함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눈치를 잘 까야 돼. 콤마, and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and 다음에 더 wisdom 이 명사가 들어갔다는 거는 3번이니까 이 아이가 2번이 돼야 되고 1번이 누구냐? 이 아이가 지금 1번이 돼야 돼. 그러면 신한테 이제 달라는 두 번째가 뭐냐? 용기를 주십시오. 용기를. 뭔 용기? 바꿀 용기야 이번에는. 그것들을 바꿀 용기. 어떤 것들을 이번에는 뭐예요? 바뀔 수 없는 게 아니라 바뀌어야 하는 것들. 자, 여러분 앞에 불합리가 놓여 있어요. 알겠어? 여러분 앞에 불합리가 놓여 있어. 누가 생각해도 이게 바뀌어야 돼. 근데 무서워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어. 그럼 뭐? 누군가 용기 있는 사람이 나서야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 이건 또 뭔 지혜? 구분할 지혜. 그 하나를 그 다른 걸로부터 구분할 지혜. 앞에 두 가지가 나왔으니까 원이 나왔고 디아더가 나왔죠. 그 두 가지가 뭐겠어? 바뀔 수 없는 것들과 바뀌어야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뀔 수 없는 것들을 바뀌어야 하는 것들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낄끼빠빠랄까요? 아니면 뭐 TPO랄까요? 뭐 이런 걸 잘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바뀔 수 없는 것들인데 갑자기 뭐 내가 나서가지고 나는 용기를 내가지고 나서서 이걸 바꿔버리겠어. 무용지물. 말 그대로 바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번에 또 바뀌어야 하는 것들인데 저는 잘 받아들일게요. 네. 좀 이러고 있어. 이건 비굴한 거잖아요. 이러면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게 지금 바뀔 수 없는 것인가? 그래서 내가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바뀌어야 하는 건가? 바뀌어야만 하는 건가? 그래 내가 지금 용기를 내야 되는 건가? 힘을 내야 되는 건가? 이 두 상황을 잘 구분할 용기. 이렇게 세 가지를 갖추면 이러면 그렇죠. 주변 사람들한테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죠. 진짜로. 이게 되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뭐랄까요. 그냥 뭐 도덕책 속에 나오는 또 그런 얘기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내 나이 정도 돼서 이렇게 삶을 살아온 걸 이렇게 돌이켜 보면 아 이런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러러 볼 만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로 이걸 잘 지키면. 다음 236번 앞에만 하세요. 앞에만 굳이 네, 이런 거. 나이는 보인다 최고이다잖아요. 최고인 걸로 보인다. Four things 네 가지 것들에 있어서 최고인 듯 보인다. 나이. 뭐 이를테면 old wood, fast to burn, 이런 거는 앞에 있기 때문에 생략됐다고 봐야 돼요. 이즈가. 그러니까 오래된 나무는 태우기에 제일 좋고, 그다음에 오래된 와인은 또 이번엔 아예 베스트까지 지금 생각한 거예요. 이즈 베스트. 오래된 와인은 최고. 뭐 하는데? 마시기에 최고. 그다음에 오래된 친구는 신뢰하기에 최고. 그다음에 오래된 저자들은 읽기에 최고. 이렇게 에이지, 즉 오래된 것들은 네 가지 것들에 있어서 최고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나무와 와인과 친구와 작가는 오래될수록 좋지. 뭐 이 정도 얘기가 되겠죠. 242번. 자, 영어는 첫 번째 혹은 공식적인 언어이다. 뭐에? 45개국들에 커버하는, 덮고 있는 1/5, 5분의 1을 덮고 있는 뭐의 5분의 1? 지구의 표면적의 5분의 1을 덮고 있는 45개 국가들의 제1 혹은 공식 언어이다. 영어는. 요즘에 관심 있나 모르겠네. 상온 초전도체 들어봤어요? 아니 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는 해.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학원을 안 다녀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학원을 안 다니는 게 맞아요. 너무 시간이 없어. 이놈의 수업 듣느라고. 맨날 요일마다 학원이 없을 때가 있어. 근데 원치도 않는 걸 듣겠다고 가서 원치도 않는 얘기를 하니까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냥 띄엄띄엄 이렇게 듣고만 있는다는 게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요. 당연히. 네. 그러느라고 정작 또 여기에 시간을 많이 썼으니까 다른 중요한 일을 또 하지도 못해. 이를테면 상식을 키운다든가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뭔가 더 시간을 쏟는다든가 이런 것도 못하고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뭐를 하는지 솔직히는 뭐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난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제일 많은 시간은 일단 표면상 공부하는 데 쓰고 있죠. 뭔가를 자꾸 수업이라는 걸 듣는 행위에 제일 많은 시간을 쓰고 있죠. 요즘에 제일 핫한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핫한 과학계 이슈가 바로 상온 초전도체입니다. 이건 꿈이에요. 만약에 이게 실현이 되면 모든 게 가능해져요. 모든 게.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모든 게 다 가능해지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현이 되면. 그러니까 전도체라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전기를 흘려주는 물체예요. 우리 전선도 전도체죠 말하자면. 근데 지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물질이든 전기가 흐르면 다 만져보면 어때? 차가워 뜨끈해? 뜨끈해. 이게 뭐 때문이에요? 저항 때문이에요.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저항. 이를테면 흘려주기는 흘려주는데 이 전기가 흐를 때 전자가 흐르는 거잖아요. 전자가 흐르는데 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구성 물질들하고 부딪히긴 부딪히는 거야. 흘려주긴 흘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게 없는 애들이 없어요.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시작하는 점에서 100을 흘려준다고 했을 때 전기를 100을 보내도
지금 수준에서는 도착하는 곳에 제일 많이 도착해봐야 지금 제일 전도율이 뛰어나다고 해봐야 한 40 도착하고 30 도착하고 이렇거든 실제로. 그걸 감안해서 많이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내줄 때. 이해하겠어? 그만큼이니까 우리가 지금 전기를 쓰고 있는데 이 에너지를 옮기는 과정에서의 손실률이 어마어마하다. 이해했어? 네. 근데 초전도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저항이 0인 물체를 얘기합니다. 저항이 0이요. 즉 시작점에서 100을 흘리면 도착점에 100이 고스란히 가는 거예요. 미친 거지. 이해했어? 근데 초전도체를 만들긴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물체가 지금 현재 기술로는 상온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온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기온을 얘기합니다. room temperature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초전도체는 마이너스 275도씨에서만 기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마이너스 275도씨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차라리 그 전기 100 흘려서 40 도착하는 게 차라리 더 나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그러니까 초전도체가 있기는 있고 만들 수는 있지만 상용화 시키기에는 비용이 차라리 지금처럼 하는 게 낫다. 이래서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전 세계 현대 문명의 과학자들의 최고의 과제는 상온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를 만들어내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즘에 이제 제일 핫한 학과 중에 하나, 여러 학과가 있지만 신소재공학과라는 학과가 굉장히 핫하거든요. 신소재공학 학자들이 모두 다 제1과제로 몰빵하고 있는 과제가 바로 이 상온 초전도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했어요? 네. 이걸 실현시키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모든 게 다 가능해지거든요. 이를테면 그냥 우리 막 영화 같은 데 보잖아요. 그냥 뭐랄까요? 그냥 섬 하나를 그냥 공중에 띄워 놓을 수도 있어. 그냥 막 공중에 떠 있는 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우주선을 만드는데 지금 뭐 속도가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뭐 어디까지 가려면 80년 걸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그냥 상관없어. 그냥 우리 어디서든 우주 어디서든 가서 살 수 있어. 네,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이제 봐봐. 상온 초전도체를 어느 나라에서 처음 만드느냐 하는 게 이후의 세계의 패권을 결정할 수 있어. 이해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걸 만약에 발견을 해버리면 모든 나라는 다 무릎 꿇어야 돼. 그냥. 그런데 한 열흘 전에, 이게 지금 벌써 열흘이나 됐어요. 열흘 전에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마한 나라에서, 오케이? 한국이라는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건 좀 짜증나는데, 연대가 아니라 고대 여기 보시면. 근데 이게 좀 웃겨요. 그러니까 지금 연구자 2명인데 앞글자를 따서 이니셜로 이제 LK라고 이름 지었고요. 자기네들이 뭐 이것저것 해서 이제 시험해본 것 중에 99번째 물질인 겁니다. LK99라고 이름 붙인 우리가 초전도체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이게 보통 이제 이런 거는 근데 그 세계 학술지에 먼저 실려야 되거든요. 세계 학술지에 먼저 보내서 검증을 받고 실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트위터에 올렸어요. 트위터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핫한 이슈인데, 너무 핫한 이슈고 너무 엄청난 세계를 뒤집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게 학술지에 올라온 게 아니라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짤막한 영상과 함께 진짜로 이 상온 초전도체가 작동하고 있는 짤막한 영상과 함께 이걸 그냥 SNS에 그냥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조금 아는 나 같은 사람들한테도 이 문제는 이게 이슈가 되기 전에도 워낙에 유명하다는 거 나 같은 사람도 알고 있어요. 조금만 상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SNS에서 퍼지고. 야 이게 사실이야? 이게 사실이야? 세계가 다 뒤집혔다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이 사람들은 너무 흥분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막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 패권을 잡는다. 이제 막 이러면서 들떠가지고 막 이제 그 사람들이 재미난 짤도 만들어내고 이제 막 그래가지고 뭐 미국 애들은 다 영어 이제 미국 애들은 다 한국어 배워야 된다. 아싸 우리 영어 안 배워도 된다. 막 근데 이런 것도 떠돌고 그다음에 뭐 한강에 막 세빛 둥둥섬 있잖아요. 그 진짜 세빛 둥둥섬 진짜 하늘에 둥 떠 있는 모습 막 이런 거 하고 난리가 나는 거야. 결과는
아직 미확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온 초전도체를 만든 건 맞는 것 같다라는 게 지금까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 순간 뭐 했겠어? 이 사람들이 제조법도 올렸어요. 같이. 그 작동하는 모습이랑 제조법을 올렸는데 이게 본인들도 정확하지 않은 거야. 이를테면 어떤 물질을 합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원소를 몇 대 몇의 비율로 정확하게 몇 점 몇 대 몇 점 몇의 비율로 섞어서 몇 도로 몇 분 몇 초 동안 가열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몇 분 몇 도로 옮긴 다음에 이게 되게 복잡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발을 못한 거예요. 발견을 못한 거라고. 이게 지구상에 없다 하기에는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가공을 해야 되는 건데 경우의 수가 워낙 복잡하니까 아직까지는 한 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지금 발견을 한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이걸 만들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대충 우리가 이걸 만들어내게 된 과정은 이랬다라고 하면서 올린 거죠. 근데 그게 본인들도 지금 자기들이 뭘 했는데 이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몰라. 그래서 어쨌든 자기네들이 한 건 솔직하게 다 썼어. 이렇게 써서 올려서 뭐 했겠어요?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유명한 신소재 공학학자들이 얘네들이 올린 그거에 맞춰서 그 범위 안에서 이걸 합성해내기 위해서 다 여기에만 지금 몰빵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런데 아직까지 얘네들이 말한 범주 안에서 상온 초전도체를 만들어낸 곳은 아직 없어요. 이 상태로 이제 가다가 다들 이제 포기하면 이걸로 끝. 근데 이제 방법은 얘네들이 더 정확하게 진짜 찾아내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애들이 좀 찾아내든가 뭐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어쨌든 갑자기 뭐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제1의 언어는 어쩌네 이렇게 하는데 짤들이 이제 우리 영어 공부 안 했는데 이런 짤이 워낙에 돌아가지고 여러분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막 그 짤이 이제 뭐 지금 미국 대통령 누구죠? 바이든. 이제 뭐 바이든이 이제 우리 한국에 그냥 주지사가 돼야 된다. 막 뭐 이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애들 다 무릎 꿇어야 된다. 뭐 등등등등 뭐 전부 다 아주 그냥 국뽕에 차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아직 안타깝지만 이게 진짜 되면 진짜 좋을 수도 있죠. 진짜인 걸로 판명이 나서 뭔가 진짜로 합성이 되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이 기술의 종주국이 되면 그러면 정말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 뭐 취업 고민에서부터 막 모든 게 다. 이를테면 간단하게 생각해봐요. 중동 나라 석유가 많은 나라. 이를테면 네, 사우디 같은 나라들이요. 뭐 이 나라에도 물론 빈부격차 같은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 국민소득 우리보다 몇 배 더 크거든요. 근데 그냥 가난해도 기본적으로 더 잘 벌고 별로 고민 없이 살아.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나라 전체의 부가 압도적으로 올라가면 어떤 자연이 내린 천혜의 자원만 많이 가지고 있어도 기본적으로 그 나라는 돈을 좀 펑펑 쓰니까 기본적으로 경제가 팍팍팍 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거를 확보하게 된다면 지금 같은 취업난이나 뭐나 아니면 빡빡한 생활 뭐 이런 것들이 안녕할 수도 있지. 빌어 기도 좀 해서 온 국민의 영혼으로 다음 그러니까 좀 세상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면서 좀 살아야 돼. 다음 뭐라고 이름이 상온 초전도체라 알겠죠? 초전도 저항이 없다고 진짜 미친 전도를 한다는 거죠. 알겠어? 근데 그것도 어디에서 상온에서. 근데 현재 기술은 마이너스 275도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몇 번? 43번. 그래요. 독서는 한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그냥 합성어니까 이거 때려잡아야 돼요. 사이코면 보통 심리잖아. 자, 링구이스틱은 언어적이고요. 아니면 언어 심리적 활동이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언어 심리적 활동이다. 포함하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이게 없다면 뭐를 포함하는 이렇게 갈 텐데 그걸 not only but also로 연결을 해놨으니 큰 문장 그림 뭐예요? A뿐만 아니라 B도 포함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언어 심리적 활동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뭐가? 독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 책을 읽는 행위가 사실은 뭐뿐만 아니라 뭐도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언어 심리적 활동이라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눈치가 좀 있어야 돼. 언어 심리적이라고 했잖아. 근데 not only A but also B 이랬잖아. 그럼 뭐겠어? 뭔가 언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뭐도 갖추고 있는 심리적인 측면도 갖추고 있는 그런 활동이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분해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나온 A가 뭐냐면 폰 이 발음을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폰은 음성이고, 그러니까 음성적 인식입니다. 음성적 인식과 철자 인식. 이건 뭐야? 심리적이야, 언어적이야? 언어적인 측면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 글을 읽는다 하는 행위는 그것의 소리와 철자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요것뿐만 아니라 그럼 이 뒤에는 이제 뭔가 심리 활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이해라고 나왔어요. 이해. 뭐에 있어서의 이해? 그것의 모든 facet, 측면들에 있어서의 이해. 즉 읽어내는 것, 행들 사이를 읽어내는 것. 우리 뭐라고 행간을 읽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추론하는 것, infer, 추론하다. 여기까지가 원형이에요. infer. 뭐를 의미를 추론하는 것, 그리고는 detecting, 발견해내는 것. 뭐를 저자의 편향성까지도 발견해내는 것. 그러니까 단지 겉으로 쓰인 언어만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뭔가 글로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찾아내고 이해하는 것. 이런 게 심리적인 차원. 알겠죠? 네. 진짜 상은 초전도처럼 생각해보면 기후 문제도 끝이야. 그냥. 아니 에너지도 엄청 세이브 될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렇죠? 그러면 지금처럼 지금 있는 시설에 뭐 지금 있는 뭐 발전 시설이나 아니면 뭐 에어컨 막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전기 돌리는데 그전만큼의 에너지가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저항이 그만큼 셌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진짜 에너지 소모량도 엄청나게 작아지고 모든 게 정말 획기적으로 다 변할 수 있겠죠. 언제나 나올 거. 됐어? 여기까지.